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을 해준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파라메타에서 XY 여유를 키워놓으면 공간이 좁으면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이고 지금 제가 모니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여기를 건들지 않고 여긴 1이라고 놓으시고, 보통 한번 지금은 단순하게 딱 정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닌 형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해보겠지만 여기는 길고 여기는 좁고, 그럼 스타트가 어디로 될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럼 툴패스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 도형 체인에 가서 나오셔서 마우스 우측 버튼 체인 추가 점 체인, 내가 진입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형태를 한번 보고, 그러면 옵션에 여기 헬릭스 옵션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도형을 도형 선택 처음 위치로 기준으로 진입을 한다 라는 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점을 찍은 곳으로 진입을 해요. 진입하죠?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점 체인을 내가 한번 툴패스를 보고, 지금 이런 거 같이 진입하는 데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점점 퍼져갈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다 잡아가지고 좀 공구가 풀컷이 좀 덜 들어가게. 지금 아까 이걸 그냥 XY 여유를 1로만 주고 시작을 하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땡길 때 이쪽으로 땡겨 오를 때 양쪽이 다 먹으니까, 예?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입을 하는 위치를 한번 확인한 후에 점을 추가만 해주세요. 옵션에서 항상 요게 켜져 있어야 되고요. 요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인스톨하고 나면 요건 체크 안 돼 있을 거예요. OPS상 이거 체크되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헬릭스로 진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요거 그냥 꼭 진입을 못하게 되면 차라리 건너뛰게 하고, 우리가 굳이 Z축 이동속도로 나눌 필요 없이 이동속도로 그냥 무조건 진입하게 하고, 요거 잡고, 그 다음에 요거 1mm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점 찍을 거니까 하나 할 때는 어차피 하나 깎고 말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하고, 양이 좀 많다 라고 하면 체크하고 점 하나 찍어주고, 진입 각도는 뭐 커터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한 1도 정도까지 줄여주고, 이거 엔드밀로 칠 때 문제가, 엔드밀로 칠 때 괜히 기둥이 딱 서 있으면 지나가다가 톡 때려서 혹시나 문제 될지 모르니까 그냥 45% 놔두면 헬릭스로 지나가는데 기둥 같은 거 안 생긴다. 동일 값으로 맞춰 놓으면, 예? 45% 맞춰 놓으면, 동일 값으로 맞춰 놓으면 그거 안 생기니까 그냥 이렇게, 뭐 여기가 원래 기본적으로 50%부터 150%까지인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사이 값으로 출력이 되게끔, 네, 의미 없이 그냥 동일 값으로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오프하고 램프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램프는 정말 헬릭스를 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올 경우에 램프를 적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3D에서도 포켓으로 진입을 하면, 영역 포켓으로 진입을 하면 램프로 선택할 경우가 있는데, 3D에서는 차라리 건너뛰세요. 다시 어차피 중정상이 들어가니까. 램프로 좁은 공간을 진입하려고 하면 연한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진입을 못하는 포켓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각 형태로 폭이 한 60에 60 하지 말고 100으로 하죠. 100에 한 15 정도, 16, 8, 18로 할 거니까 18 정도 잡고, 16 잡고 18 잡고요. 반경을 안 넣고 0으로 놓고요. 오버그라운드 형태, 풀라운드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45도 틀어주세요. 회전각도 45도. 로 장공을 하나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공간이 나오나? 나오면 안 되는데, 4.5 곱하기 안 나오겠죠? 4.5에다가 10을 더하니까 4.8. 자, 여기서는 내가 똑같이 가공 경로, 얘를 원래 이렇게 폭이 좁으면 램프로 진입을 하겠죠. 그냥 윤곽의 램프로 진입을 할 거예요. 근데 가공 경로에서 여기서 포켓으로 선택을 하고 체인을 선택해서 체인을 잡았어요. 공구는 10파이 엔드밀 선택을 하고 절삭 파라메타 동일하게 00 놓을게요. 00. 자, 마이너스 5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입을 실패할 거예요. 왜냐면 진입 동작에서 헬릭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여유를 좀 줄여볼게요. 0.1로 하고 확인 넣으면 아마 포켓을 건너뛴다는 문구가 나오죠. 왜냐면 여기에서 원을 만들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원을 사이즈를 안 나올 때는 여기에서 램프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요. 램프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는데, 자, 램프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고요. 이 원래 그 자동 각도 사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알아서 각도가 꺾이는데, 우선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가볼게요. XY 여유 0.1만 주시고요. 0.5 줄까요? 0.5 주고, 경사각도, 들어갈 때 각도, 나올 때 각도, 왔다 갔다 할 때 각도예요. 자, 여기서 여기를 45도로 틀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 상태로 해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0도 각도면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나오네요.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여기를 자동 각도 사용이라고 체크를 하거나 각도를 45도를 주거나, 지금 공간이 나와버리네요. 안 나오면 자동 각도 사용이라고 체크를 하면 알아서 필요한 나오는 각도로 돌아서요. 이해하시겠죠? 여기를 1로 주고, 그러면 내가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되면 내가 뭐라고 했죠? 직선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기계가 흔들려요. 예? 지금 XY고 퉁퉁퉁퉁퉁퉁퉁 거린단 말이에요. PD를 내가 4,500원을 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난리 나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옵션은 뭐냐면은 무조건 슬로폭이라는 옵션을 쳐줘야 한쪽 방향으로만 돌게 돼요. 그리고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로폭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내가 그냥 1할 줄게요. 1할. 그러면 진입을 할 때,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자동 각도 사용하면 폭이 좁은 대로 알아서 각도가 틀어진다. 예? 그리고 슬로폭을 넣어주면 이게 직선이 아니라 램프, 장공 형태로, 램프 형태로 진입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면 반경값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되고요. 여기를 반대로 CCW로 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이 나가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감속이 있기 때문에 기가 감속은 어차피 잘 알아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 잊지 말고,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헬릭스로 진입을 실패했다. 그러면 램프 옵션 넣고 자동 각도 사용 체크하고 슬로폭을 어느 정도 값을 입력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진입을 못하는 구간도 웬만하면 다 진입이 가능을 할 거다 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고 가공률도 조금 줄여주시고, 공간이 정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 도형이 진입 위치라고 도형에 점체인이 있으면 그쪽으로 진입을 해요. 근데 램프에서 이걸로 진입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 빈도가 없을 거고, 굳이 뭐 여기서 사용될 만한 거는 없고요. 하고, 자, 보통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오프는 오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한번 이걸로 고쳐볼까요? 밑에 위에 걸로. 오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직 진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점 찍은 대로 수직 진입. 내가 구멍이 하나 뚫린 데다 이미 유드릴로 뚫어놔서 바닥에 그냥 헬릭스 들어가면 끝날만 깨지고 하니까 난 헬릭스가 싫어. 그냥 수직 구멍 하나 뚫은 대로 진입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오프로 하면 내가 점을 찍어 놓은 구간을 수직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기본은 얘는 무조건 기본, 그 다음에 공간이 안 나와 그럼 얘,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수직으로 진입할 일이 있어 그럼 요거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메뉴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중요해요. 진입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황삭은 뭐 어차피 이거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 공구 손상 최소화라는 옵션은 여기서 고속 모드에서는 체크가 되지 않고요. 다른 아이고 화면이 또 꺼졌네. 다른 옵션을 넣었을 때 중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여드린 게 옵션이 있나? 화면이 제가 지금 안 돌아와요. 그때 지난주에 이쪽이 깜빡깜빡 거렸잖아요. 그럼 차라리 제 걸 지금 깜빡깜빡 해놔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점점 심각해지는데 계속 깜빡거려. 자, 여기 보면 이거 아이고 지금 아예 안 보여서 제가 전삭도 할 거고요. 어디 갔냐? 패스 형태고요. 공구성상 최소화를 하게 되면 여기 그림에 보듯이 체크를 누르게 되면 이거 풀패스를 한 번 더 진입하는 형태의 패스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원래는 빼먹고 여기를 안 들어가고 윤곽을 한 바퀴를 지금 화면 자꾸 꺼지네. 너무 심각한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체크가 한 번 더 들어오게끔 나오게 됩니다. 원래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보통 제가 우선순위는 이걸로 둘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하면 옵션이 죽기 때문에 이거 점점 심각한데. 잠깐만요. 뭐가 좀 빠졌나? 계속 깜빡거리네요.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아내는 이제 여기서 정삭이라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꼭 기본 포켓에서 사용을 하는 자 우선 이거 아까 여기를 제일 처음에 했던 애 이거 지우고요.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를 진입 동작에서 헬릭스로 사용을 했고요. 진입점 찍혀 있고 가운데로 진입을 할 겁니다. 자, 정삭이라는 거를 활성화할 거예요. 정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황삭 때는 당연히 정삭을 뺄 경우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정삭을 이제 바닥만 하고, 근데 이제 정삭 공구로 체인지를 하고 정삭까지 추가를 할 때 한 바퀴를 더 여유를 줄 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윤곽에서 포켓에서의 전체적인 영역을 황삭을 할 때는 경보정을 쓸 수 없지만 이가 외곽 한 바퀴에 대해서는 중복 보정이나 경보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외곽만 내서. 그래서 여기서 옵션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걸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부러 눈이 튀게끔 한 1mm 정도 떨어뜨린다고 하고요. 자, 외곽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걸 실행을 하겠다. 자, 황삭이 끝난 위치에서 가까운 데로 정삭을 실행을 하겠다. 그리고 공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삭을 하겠다. 이 세 개는 보통 무조건 체크가 돼요. 한번 볼게요. 확인 한번. 정삭을 하고 했죠? 이게 지금 1mm가 떨어진 상태에서 정삭을 1mm 떨어지고 한 바퀴를 하겠다고. 원래는 이렇게 안 하겠지만 정삭을 하면 여기서 한 바퀴를 더 정삭을 할 거다 하고 돌아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자, 진입 뽑기랑도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지금 외곽 한 바퀴를 전체를 돌겠다는 옵션을 체크를 해서 한 바퀴를 1mm를 남겨놓고 도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황삭이 끝난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서 정삭을 붙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구 유지, 뜨지 않고 바로 정삭이 붙겠다. 그러니까 정삭할 때 그냥 이 옵션만 켜주고 이렇게 쳐주면 한 바퀴 더 돌고 끝나는 거죠. 그죠? 더 돌고 끝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입 뽑기가 적용이 돼요. 자, 오버랩 포켓이니까 닫혀 있을 거 아니에요. 중복이 되는 구간 2mm 더 가고. 자, 요거를 원래는 우리 원으로만 링크를 걸잖아요. 보통은 원으로 링크만 거는데 이게 원래 조금이라도 0. 얼마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직선 구간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중복 보정을 사용할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원 직선 구간이 먼저 들어오고 원이 들어가서 중국 보정을 사용할 때 뭐 에러가 안 뜨라고 체크가 돼 있는 것 뿐이에요. 원하시는 값을 넣어 주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원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1mm 넣어볼까요? 1mm 넣어볼까요? 그러면 그 대신 주의사항이 있죠. 하면 뒤로 하고 1mm 빠져서 이렇게 붙어서 다시 와서 2mm 빠지고 뒤로 빠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링크가 내가 사례를 남긴 여유보다 커야 돼요. 내가 중삭에서 정상에서 100분의 1을 넣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가공 여유를 1mm를 줬다 라고 하면 그거보다 큰 링크가 들어와야 수직으로 안 찍어요. 예?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꼭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얇은 벽 가공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와 똑같아요. 자, 우리가 윤곽에 깊이를 추가하는 게 있었죠. 지난번에 얇은 벽 가공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이것도 봐야 표가 나니까 시뮬레이트 소재 한번 다시 잡을게요. 공작물 삼각 공작물 자, 그대로 하고 높이만 한 50mm 넣을게요.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얇은 벽 가공이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까요? 얇은 벽 가공은 깊이 가공 옵션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깊이 가공 옵션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자, 내가 5mm씩 절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20mm까지 포켓을 파고, 자, 정삭을 깊이 가공 5mm씩 정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요 얇은 벽 요걸 뺀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확인하면 어떻게 나오나? 모의 가공 보고, 아이고 이거 너무 빠르죠? 정삭 이렇게 하고 5mm 까고, (5mm) 까고 5mm 까고 20mm 까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측벽량이 너무 얇거나 이럴 때 정삭을 키고 얇은 벽 공구 유지를 빼셔야 돼요. 깊이 가공 빼시고, 어디 보자, 여기를 3mm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mm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요거 빼시고요. 자, 이거를 빼면 이제 얇은 공구 유지를 빼면 얇은 벽 가공이라고 활성화가 돼요. 공구 유지를 빼면. 자, 안 빼도 얇은 벽 가공 활성화 시키고, 내가 그 5mm라고 깊이 가공해서 5mm라고 넣었던 값이 이 하단에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를 내가 5번에 걸쳐, 아니면 3번에 걸쳐라는 걸로 누르고 화면을 한번 눌러보면 3번이 끊어지는 거죠. 내가 5번 끊어볼게. 1mm씩 5번 이라고 놓으면 5mm에 대해서 5번을 끄겠다. 자, 그 얇은 벽 가공을 할 때는 공구 유지가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 컷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깊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구 유지가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구 유지는 빠져야 되고, 자, 어디 보자. 이렇게 하게 되고요. 자, 볼게요. 진입 뽑기를 활성화하고, 진입 뽑기에서 5mm라고 넣었기 때문에 6mm 정도 떨어진다라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되었대요.
아마 여기 어디 갔냐? 뭐 빠진 게 있나? 확인 한번 볼게요. 뭐 이거고. 5mm 절삭하고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횟수를 나눠서 정착을 하는 거죠. 우리 윤곽에서 봤던 것처럼 깊이를 또 한 번 나눠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외곽 측벽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상 여유량을 주고 내가 잘게 끊어서 만약 이 포켓 양이 위에 살들이 한 1mm씩 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정상 이제 황삭 치고 바로 정상에 들어갈 경우도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을 테니까요. 이게 얇은 벽 가공이라고 하는 포켓에 있는 옵션입니다. 생각을 하겠다. 화면이 떠네요. 자, 진입 뽑기는 뭐 여기는 뭐 다 똑같고 깊이 가공도 다 똑같고 했고요. 자, 이제 포켓의 형태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공을 했고요. 자, 일반 가공을 할 때도 정상을 우선 뺄게요. 얇은 벽도 빼고 정상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넣어볼게요. 한 40파이? 너무 큰데요? 한 30파이 정도 되는 동그라미를 하나 집을게요. 자, 아일랜드 면 가공이나 일반 포켓하고 아일랜드 면 가공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 포켓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공 경로에서 작은 화살표 포켓도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고 체인을 잡는 게 아니라 영역으로 가운데 빈 영역을 찍으면 얘랑 두 개가 잡힌 거죠. 그죠? 빈 공간 경계가 돼 있는 가운데를 찍으면 그 사이에 있는 애들까지 다 잡힌다고 했잖아요. 나는 여기를 깔 거니까 가운데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 사이를 깔 거예요. 09 10파이 엔드밀 절삭 파라메타 그대로 놓고 영역 놓을게요. 영역 깊이 가공 5mm씩 하고 마이너스 얼마? 20mm까지 까도록 할게요. 이렇게 까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자. 이 사이를 가공을 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우리 마캠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마캠에서 이 포켓이라는 거에 주의사항. 자, 우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건 가공 간격을 바꿔보고 포켓 스타일을 바꾸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가공 간격을 줄이나 외곽을 한번 돌아주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포켓에서 거의 대부분 정삭을 같이 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각하냐면 마캠은 이 포켓에 있는 아일랜드들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어요. 그럼 이 사이를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돌 때 어느 순간 간격 폭 때문에 중간에 비는 구간이 생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새로 나온 영역밀이라는 놈은 새로 나온 애는 무조건 하향만 하고 빈 공간을 만들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예전에 나온 패스인데 이런 가공 간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절삭들이 중간에 생겨요. 그리고 아일랜드가 있는 구간을 나왔다 선 치더라도 얘가 상향으로 하향 절삭을 해야 되는데 상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외경은 무조건 하향을 해요. 외경은. 근데 내경에 있는 내 안쪽에 있는 아일랜드들은 하향 절삭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료율을 0.1을 주고 황삭을 치고 정삭을 하려고 보는데 이미 얘가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향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갈 경우에 시계 방향으로 쳐야 되는데 반대로 한번 딱 밀고 공간이 이렇게 빠진 데가 여기가 이미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 생으로 소재가 있는 상태에서 밀려가지고. 그죠? 그럴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일랜드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중간에 아일랜드들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일반 포켓에 아일랜드가 없이 그냥 생으로 까는 거는 정삭을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황삭 때. 근데 중간에 아일랜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화면이 또 꺼졌어요. 생각하시면 얘를 한 바퀴를 돌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2나 1을 주고.
2나 2를 주고 이렇게 공구 유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미절삭은 없어요. 왜냐하면 측벽에 붙어 있는 거를 안쪽에 붙어 있는 애들을 외곽을 한번 돌아주는 거거든요. 하향으로 여유를 주고 2나 3을 주고 뭐 2를 주든 3을 주든. 그러면 가공 간격이 안 나온 애들에 대해서도 외곽을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거의 다 잡혀 나오게 돼요. 다 무조건.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진입을 했다 라고 하면 이미 남은 상태에서 외곽도 한 바퀴 돌고 내경도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하향에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미절삭이 아니 과절삭이 일어난 구간이 안 발생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있는 형태일 때는 내가 이걸 추가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가공 간격을 아무리 좁혀서 맞춘다고 해도 어차피 시간 타임은 외곽을 한번 돌아주는 거나 별반 나중엔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예? 형태를 바꿔보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가공 간격 정삭 패스를 하나 열어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1차로 그렇고 볼까요? 우선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걸 없애려고 가공 간격을 줄이면서 어거지로 맞추려고 줄이면서 가공 형태까지도 바꿔봐요. 코너 이제 한번 이렇게 쑤시고 들어오게끔 바꾸다 보면 어차피 그 시간이에요. 예?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3D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3D에서 등고선 황삭을 할 때 정삭을 빼고 가공 여유를 1mm 이상 주고 3D에서 황삭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한번 돌아주는 게 가공 여유가 딱 떨어지기가 안정적이기는 해요. 하향으로 한 걸 밀린 것도 방지를 해야 되고 여기 있는 포켓도. 자, 이런 식으로 포켓에서도 일반 가공에서도 정삭을 하게 된다. 자, 아일랜드 면 가공은 뭐냐? 가공경. 아일랜드 면 가공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놔두고 포켓에서 영역으로 가운데를 또 찍어볼게요. 자, 공구를 들어갑니다. 18 엔드밀. 자, 마이너스 20mm까지 절삭을 해요. 자, 절삭 파라메타에 가서 여기서 우리가 표면 가공이 있고 아일랜드 면 가공이 있죠. 아일랜드 면 가공은 2단 가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2단 가공. 근데 이것도 거의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체인을 2개 잡거나 가공 경로를 2개를 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일랜드 면 가공은 깊이를 주는 거예요. 아일랜드 면 가공은 자 어디 보자. 아일랜드 면 가공을 선택하고 자 깊이 가공의 여기서 진출과 끝 상면 가공 여유라는 곳에 자 여기 이제 여기는 뭐 바깥으로 이 튀어나온 것에 이 가운데면 이 튀어나온 것에 얼마만큼 더 넘어갈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꾸 시작할 때 뭐 10mm 떨어져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다 무시하고 상면 가공 여유를 마이너스 10mm라고 해볼게요. 10mm라고 할게요. 그러면 2단 가공하시는 거예요. 10mm까지는 전체 풀컷 하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볼게요. 이렇게 봐서는 안 보이니까 확인 한번 누르고 경로를 봅니다. 잘 모르겠죠? 하면 모의 가공 키를 눌러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는 일반 자 마이너스 10mm까지 일반 포켓.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아일랜드 면각은 그냥 2단 가공이에요. 여러분들이 깊이값을 2번 넣는 걸 한 번에 넣고 끝낼 수 있는 건데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체인 2번 뭐 경로를 2번 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네. 이게 아일랜드 면가공이라고 하는 애예요. 아일랜드 면가공.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표면
하고 재가공하고 열린이에요. 재가공하고 열린이 제일 많이 알아야죠. 자, 표면 가공은 그냥 우리가 이제 표면 가공은 위에 면 가공이라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하고 차이가 이제 스타일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우선 이 보통 표면 가공에 있는 애가 아니라 보통 포켓에 있는 표면은 그 우리가 이제 튀어나와 있는 아일랜드들에 대한 정상을 집어넣을 때 쓰게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가공 경로 포켓 체인 여기 넣어볼까요? 엔터. 공구 시파이 엔드밀 델삭 파라메타 여기서 표면 가공 스타트 할때 자 오버랩 뭐 측벽으로 50% 넣은 거고요. 스타트 할 때 여기 거리 자 상면 가공률 내가 그 모의 가공해서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10.5로 할게요. 10.5 10.5 자 이렇게 됐고요. 깊이 가공은 필요 없고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아일랜드 면 가공 그냥 여기 있는 표면 가공을 할 때는 굳이 내가 여기서 진입할 필요 없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와도 되죠. 바깥에서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여기 옵션을 황삭에 있는 옵션에서 내측에서 외측 절삭을 빼버리세요. 그러면 이거 옵션이 켜져 있으면 진입은 바깥에서 하는데 안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퍼지거든요. 근데 얘를 옵션을 요걸 빼면 바깥에 진입해서 이렇게 하고 나가죠. 아, 이 정삭이 들어가 있네. 정삭을 뺄게요. 바깥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굳이 요게 빠져 있으면 어디 갔냐? 진입 황삭에서 요게 체크돼 있으면 일반 포켓 할 때는 내측부터 바깥쪽으로 까니까 돼 있으면 처음에 바깥으로 진입을 하지만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바깥으로 퍼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요거는 면을 깔 때는 요걸 이걸 쓴다는 건 거의 아일랜드 면 안쪽에 있는 형태들의 면을 한 번씩 쳐줄 때 사용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고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뮬레이션을 보면 제가 이거는 작업 기준으로 해서 색상 노프를 켜놓을게요. 그래야 티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면을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면들을 제낄 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아일랜드 이게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애예요.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표면 가공. 자, 그 다음에 재가공을 해야 되고요. 재가공 먼저 하고 열린 포켓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재가공 먼저 열린 포켓 먼저 할까요? 열린 포켓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여기를 복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C 하지 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레벨 변경 복사 2번으로 할게요. 자, 이 레벨에 가서 2번으로 창으로 잠깐 넣습니다. 2번 창을 열어주세요. 이번 창 열고 요 가운데 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세요. 열린 체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포켓을 하고 열린 포켓을 재가공을 열린 포켓을 먼저 하고 재가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번으로 사용 레벨로 두시고요. 여기 지워주세요. 우선 기본적인 열린 포켓 형태. 자, 지우고 트림의 한 요소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주세요. 아셨죠? 101페이지에 있어요. 아까 그 다 뭐든지 다 얘기한 건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이렇게 슬롯하고 나중에 한번 기억이 안 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 자,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어디 갔냐? 101페이지 열린 포켓 101페이지인데 101페이지. 네, 열린 포켓. 화면이 또 꺼졌어. 여기죠, 지금 여기. 체인을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자, 갈게요. 가공 경로 창에 화면이 점점 좀 깜빡깜빡 거려서,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을 걸어주세요. 체인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한쪽 열려 있죠. 자, 마스터캠에서 열린 포켓은 한쪽밖에 못 열어요. 양쪽이 열려 있으면 포켓이 아니에요. 예? 한쪽만 열려 있어야 돼. 하고 공구에서 시파이 엔드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절삭 파라메터에 갈게요. 자, 여기서 열린 포켓이라는 걸 선택을 해보세요. 자, 우선은 요거 닫힌 요소 아이고 진입점을 안 찍었네. 닫힌 요소의 체인 포켓을 사용과 이게 일반 포켓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들어가겠다는 거고, 이 오버랩 거리라는 거는 이 끝단을, 지금 얘가 열린 포켓을 잡게 되면 체인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인 줄 알아요. 0이. 그러면 여기는 열어야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구지름의 퍼센테이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0이면, 자, 우선 0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0 하고 하면, 지금 여기 뭐가 잘못됐냐면, 아까 황삭에서 내측부터 이거 체크해주고, 황삭에서 하면 이렇게 하고 평면으로 볼게요. 포켓 스타일하고 똑같죠. 지금 포켓 스타일로 절삭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오픈되어 있는 영역, 여기를 끝단으로 여기를 남긴다 이거예요. 0이에요. 그래서 확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진입 바깥에서 진입하니까 진입 뽑기도 바깥에서 들어오게끔 바꾸긴 하겠죠. 5% 점을 찍고. 근데 여기서 제가 어디 갔냐? 아이고, 여기 간격을 100%, 공구진에 100을 넘어가야 넘어가겠죠. 그래서 125%를 넣는 거예요. 125%. 하면 이렇게 절삭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에는 보통 윤곽을 갖다가 포켓으로 바꿀 때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 이게 이런 식으로 진입할 것 같으면 선생님들이 지금 진입점도 열려있는 데서 진입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진입점을 하나 찍겠죠. 바깥에 찍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열린 포켓을 작업을 할 때는 이 방법보다는 여기서 요걸 체크를 합니다. 요걸 빼요. 그리고 위에 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윤곽 가공해서 이거 딱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우리가 아까 윤곽에서 측면 가공에서 넣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윤곽에서 딱 보시면, 그럼 내가 가공 간격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게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열린 포켓의 의미를 보면 체인을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있는 구간에 여기를 까는 것도 가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와이어를 대충 사각형을 하나, 두 개 중복이 되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체인이 여기 이거 하나 들어가고 요거 이제 작은 큰 포켓 큰 사각형 하나 들어가고 작은 사각형 하나 들어갔어요. 그죠? 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3D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 다 잡을 거니까 가공 경로 잠깐만요. 포켓 영역으로 가운데를 폭 찍으면 두 개가 다 잡힐 거예요. 왜냐면 중복이 돼 있으니까 이 안에 박스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를 까겠다는 얘기가 돼. 여기를 까겠다는 얘기가. 확인. 자, 공부 10파이 엔드밀 절삭을 해주고요. 절삭 파라메타가 되고 열린 포켓으로 될 겁니다. 우선 닫힌 요소 중간점 여기서 우선 일반적으로 요걸 열어보고요.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이라고 체크를 포켓을 사용을 했을 때를 우선 볼게요. 자, 진입 동작도 보고요. 확인하고 구속 절삭 다 됐고요. 마이너스 5 넣어볼게요. 하면 이런 식으로 절삭이 될 거예요. 가운데로 진입을 하고 이렇게 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로 진입을 해서 요만큼을 없애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지금 의도한 바는 이게 아니죠. 원래는 의도한 바는 이렇게 까고 싶은 거죠. 여기 여기 지금 다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의도한 바는.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옵션, 열린 포켓일 때 옵션에서 여기서 요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확장한 값만큼 뒤쪽으로 벗어나게 되지. 체인이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 잡은 건 소재가 되고 두 번째 같이 잡혀 있는 건 튀어나온. 지금 체인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게 아일랜드란 말이에요. 바깥쪽으로 오버컷을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는 값이 100%가 넘기면 되니까 105번 할까요? 105. 이렇게 10mm 이상만 넘어가도 되면 이렇게 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105까지도 필요 없겠네요. 이게 공구가 완전히 안 빠져나가도 되면은 50%만 넘어가면 되겠죠. 50%만. 55% 뭐 이렇게 넣어볼게요. 55% 넣어볼까요? 55%. 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가공 간격 여기 좀 바꿔야겠네요. 간격이 안 나오니까 측면을 이런 식으로 가운데 비는 구간이 생기면 간격을 좀 조절을 해주세요. 키우던지 키워볼까요? 처음엔 키우니까 다 나가죠. 55% 주니까 키우던가 줄이던가 간격을 맞춰주시면 거기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내가 체인이 두 개가 들어갔어. 아일랜드가 얘도 아일랜드야. 그럼 얘를 남기고 오버컷으로 열린 포켓이니까 바깥쪽으로 남긴 영역을 주면 나머지를 걷어낸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 이건 이제 가운데로 진입을 해서 램프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영역밀이라는 걸 다른 기능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체인을 잡게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남아 이제 열린 포켓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재가공이라는 거 해야 됩니다. 재가공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거기만 내 전사 툴 내기가 귀찮으니까 꼭 알아야겠죠. 예전에는 뭐 저도 처음 배울 때는 그런 거 모르니까 20몇 년 전에는 막 라인 그려갖고 만들고 그랬던 건데 꼭 알아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 건데 거기까지만 하고요. 우선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레벨에 보면 우선 지금
우선은 레벨에 1번을 다시 복사를 하나 할게요. 1번을 레벨 1번에 있는 거를 레벨 1번 레벨 1번에 그렸던 애를 다시 하나 복사를 3번에 복사를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메일로 확인을,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가면 3번으로 넣어주세요. 이게 자 라인만 가지고 하는 거는 참 편해요. 마케미 선만 가지고 2D 캐드가 라인만 가지고 하는 건 참 편한데, 자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고, 요 R도 좀 작은 걸로 바꿀 거예요. 한 3R이나 3R로 바꿀 거니까 코너도 지워주세요. 그리고 필렛을 한 3R 정도로 좀 바꿔주세요. 화면이 너무 깜빡거려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운데도 제가 또 비워야 돼요. 여기까지 그리시면 그리세요. 그리고 일부러 가운데도 비워야 돼요. 예제처럼 그리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재가공이라는 걸 하기 위해, 아이고 지금 화면이 깜빡깜빡이고, 이건 뭐 깊이 가공 뭐 이런 거고, 이거 어디 갔냐? 어쨌든 뭐 나중에 잘 할게요. 우선은 뭐 교재에 찾아보면 있을 거고, 자 여기다가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사각형 형태 그리기. 자 위에 기준으로 너비가 30, 자 이 폭이 80이니까 40에 높이가 25짜리 0도 기준으로, 오브그라운드도 상관없고 그냥 사각으로 할까요? 오브그라운드로 하죠. 그냥 그냥 사각형으로 하고 R을 3R로 줄게요. 이렇게 5R 줄게요. 5R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찍어주세요. 그리고 V,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이걸 Shift를 누르고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으로 Y축을 이 사이의 공간에 못 들어가게 일부러 만들 거니까 마이너스 8mm만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10파이 엔드밀로 포켓을 따게 되면은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남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잔삭 가공 툴패스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